자, 이번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양대 시장이 모두 오늘 1% 이상대 반등, 모처럼 본 반등인데, 자, 그럼 기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확장해 볼 필요가 있겠고 중소형주 전략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SK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커버하고 있는 허선재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떤 기업입니까? 네, 첫 번째 기업은 VT라는 기업이고요. VT. 지난번 방송 때도 이야기했던 기업인데, 네. 3분기 실적 나왔나? 네, 3분기 실적 나왔고요.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사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성장한 840억, 영업이익은 400% 이상 성장한 144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현재 YOY, QOQ 의미 있는 성장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이렇게 좀 잘 나왔던 이유는 단원 뭐죠? 이제 이 화장품 사업 쪽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7월에 출시된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리들샷 매출액 같은 경우는 150억 이상 창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화장품 부문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30%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네. 대표가 지금 정철 대표인가요? 네, 맞습니다. VT 코스메틱 쪽에서 이제 정철 대표가 하고 사업부별로 있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맞습니다. 정철 대표를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또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계시구나. 자, 리포트를 게재하셨는데 우리 허선재 애널리스트가 2024년도 리들샷 해외 진출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리들샷? 네, 리들샷이라고 하는 게 이제 VT 코스메틱이 올해 7월에 일본에 정식 출시한 신제품명인데요. 네. 이제 마이크로 니들 성분이 이제 함유가 된 화장품 마이크로 제품이라고 니들.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패치하는 거죠. 맞나요? 네, 여기 이제 크림 형태로 이제 돼서 앰플 네. 형태로 바르면은 약간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는 제품인데, 어. 요게 이제 그 모공을 좀 열어주고 그 안에 화장품 유효 성분이 조금 더 잘 흡수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패치 형태가 아니라 바르는 크림 형태, 크림 네, 타입이군요. 니들샷. 발음이 어렵네요. 리들샷. 자, 그래서 원년이 될 것이라는 건 얼마 정도가 늘기 때문에 예상이. 네, 사실 이게 7월에 화장품이 일본에 정식 출시가 된 이후에 사실상 제품이 없어서 좀 못 팔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VT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의미 있는 캐파 증설을 이어왔는데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VT의 이제 리들샷 생산 캐파 같은 경우는 연간 약 3천억 수준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고 따라서 앞으로 1, 2년 정도는 이러한 생산 캐파가 이제 동사의 매출액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 시장 그리고 국내, 중국, 미국까지 좀 확대되는 그림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좀 핵심 국가 위주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일본 오프라인 채널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1월 기준 현재 드럭스토어, 백화점 등 약 4,000개 이상의 오프라인 스토어 확보가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에는 약 8,000개 이상의 매장을 좀 확보할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화장품 시장보다는 오프라인 화장품 시장이 더 큰 국가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출액 성장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정도면은 이제 국내 오프라인 이 올리브영 매장에도 동사의 리들샷 제품이 좀 유통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요한 것은 이제 성공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 제품이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추가적인 이 중국 수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중국 진출을 위해서 현지 유통사와 가격 협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빠르면 내년부터 관련된 매출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VT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본 시장에서 전체 매출의 약 80% 이상이 창출이 되고 있지만 사실 18년도쯤 이제 사업 초기 연도에는 중국 매출이 오히려 80%를 넘어가는 상황으로 이제 중국에서 초기 성장을 달성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네트워크와 판매 이제 지사 그리고 이제 인지도까지 일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 쪽 매출이 나온다면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때 이제 미국의 리들샷 특허 출원을 마친 바 있고요. 네. 올해 3분기에는 아마존, 라자다 그리고 쇼피 등 주요 현지 온라인 채널에 현재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마케팅 구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VT는 실적 전망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네, VT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해서 좀 의미 있는 실적 성장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80% 정도 성장한 420억 수준으로 보고 있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여기서 한 번 더 약 60% 정도 성장한 680억 수준대로 보고 있습니다. VT의 지분을 큐브엔터가 좀 가지고 있죠. 큐브엔터의 지분을 VT가 가지고 VT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네. 네. 여기도 뭐 이쪽 구성 보니까 많은 눈에 띄는 익숙한 분들이 많군요. 선수들이네, 선수들. 하여튼 사업은 잘하셔서 실적을 잘 내주시면 뭐 주가야 거기에 뭐 화답하는 거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7천억 가까이 됐군요. 네, 제가 처음 커버했을 때가 약 2천억대였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의미 있는 분기별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현재 시가총액도 좀 의미 있게 올라온 상황이고 결국 앞으로 이제 이 리들샷이 얼마나 글로벌리 잘 팔리고 그리고 분기별 실적이 의미 있게 올라오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을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바디텍 매드라고 하는 이제 진단 키트 만드는 업체인데요. 네. 지금 뭐 코로나가 다 끝난 마당에 무슨 진단 키트 업체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는 현재 본업 뭐 다양한 심혈관 질환, 당뇨 등 다양한 이런 질환별로 만드는 요 키트를 현재 글로벌리 굉장히 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비드가 잠시 뭐 그것도 완전 종결도 아니고 잠시 멈춤이죠. 멈춤이고 나머지 체외 진단이나 질병은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지금 2분기 때도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번 3분기 때도 좀 의미 있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바디텍 매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5% 성장한 350억, 영업이익은 약 70% 이상 성장한 88억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실적의 주요 특징은 특정 제품이나 특정 지역이 견인한 그런 실적 성장이 아닌 이제 기초 체력의 전반적인 강화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인 2019년 3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 각각 85% 그리고 2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 성장이 빠르게 일어났냐라고 보면은 사실 이 회사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면도기와 면도날 모델로서 네. 이 진단 장비가 먼저 깔리고 이후에 이 수익성이 좋은 키트 매출이 좀 나오는 구조입니다. 결합 구조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바늘과 실 같이. 네. 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동사의 이 진단 장비가 글로벌리 꽤나 빠르게 좀 보급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그 이후에 동사의 키트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좀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동사 실적의 이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장비 판매 대수 같은 경우도 현재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2019년 약 7,000대, 2021년 9,000대, 그리고 올해 3분기 누적으로는 이미 1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가시적인 실적 성장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기초 의료 개혁 사업이나 브라질 약국 체인 사업 등 뭐 이렇게 또 사업 다각화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림이 최근에 좀 일부 진단 키트 업체들이 해외 진출에 나서면서 네. 주가가 뭐 3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이제 성장한 그림이 나타났는데요. 랩지노믹스가 클리아랩을 인수하면서 미국 현지 진출하듯이. 네, 그래서 이제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도 현재 의미 있는 해외 진출 모멘텀이 좀 여러 개 남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중국 기초 의료 개혁 사업인데 현재 이제 저장성이라는 지역에 기초 의료 개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현지 업체인 조인스타라는 업체가 현지 보건소에 장비를 깔고 조인스타에게 바디텍 매드가 이 진단키트 반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익성이 약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50% 이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실적 기여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관련된 매출은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좀 창출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빠르게 또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라스트 기업은 뭘로 볼까요? 네, 마지막 기업은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이고요. 오스테오닉. 네,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는 이제 12년에 설립이 되고 2016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 정형 외과용 임플란트 기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저희의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라고 했을 때 이제 몸 안에 삽입하는 다양한 바디 임플란트를 만드는 업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공 치조골 같은 그런 형태. 네, 이게 뭐 머리, 어깨, 척추 등 다양한 이런 플레이트와 핀으로 구성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이고요. 네. 지금 현재 뭐 국내에서 매출 약 50%, 해외에서도 매출이 약 50% 정도 창출이 되는 반반. 좀 글로벌 업체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이 시점에 오스테오닉에 주목할 만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 과거 주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던 오버행 이슈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완전히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계속해서 의미 있는 분기별 실적 성장 흐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동사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진머와 비브라운 향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급 이슈 처음에 봐주셨고 그다음에 실적이 이렇게 상향하는 형태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가총액이 900억이 안 되네요. 싸다. 중소 네. 아주 스몰캡이네. 네, 정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대비해서 가장 이제 시총이 작은 스몰캡 기업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이 실제로 반영이 됐을 때 주가 업사이드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좀 활발하게 늘어날 때 대중들은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데 아직은 거래량이 많은 수준은 아니군요. 오버행은 일단 해소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세 개의 기업을 들어봤는데요. VT, 그다음에 오스테오닉, 바디텍메드. 혹시 탑픽? 선정은 어렵겠지만 곤란한 질문인 건 아는데. 사실 시기별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VT 같은 경우는 당장 올해 4분기 이제 메가와리 그리고 Q10 일본 쪽에서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행사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려동물용 진단키트 시장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해당 성과가 뭐 빠르면 올해 연말 내년 연초에 나왔을 때 좀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 그리고 이제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비브라운과 진머향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숫자가 나오면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탑픽인데 이제 지금 이 투자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펫 사업 관련된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관련 기업들 군종이 좀 약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진출하는 기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잘 들었고요. SK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커버하고 있는 허선재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